네, 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귀여운 곰돌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인형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좀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최소한의 코스로 했기 때문에 곰 모양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베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곰 중에서는 아주 쉽지만은 뜨개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초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은 조각을 좀 잘 잡고 떠야 되고요. 이렇게 복실복실한 실은 곰의 특징을 좀 더 귀엽게 해주기는 하는데 코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코가 잘 보이는 실로 먼저 떠보시고요. 이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기모감이 있는 예쁜 실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니들 코티지 스토어에 3가지 실로 패키지를 준비했는데요. 우선은 코바늘 인형을 처음 떠보는 분께는 롤리 코튼을 추천드립니다. 5호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중간 굵기이고요. 10cm 정도의 인형을 2개 뜨고 남는 양입니다. 다음은 에어라고 하는 좀 보송보송한 예쁜 실인데요. 7, 8cm 정도 사이즈가 나올 수 있고요. 좀 더 가늘기 때문에 바늘을 3이나 4호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작은 미니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톤이 좀 자연스럽게 섞인 이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이 보슬거리는 잔털이 있어서 이게 완성도를 더 높여주는 것 같아요. 한 볼에서 곰을 10개도 넘게 뜰 수 있는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이거를 남는 실도 좀 재밌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꽃이랑 하트 도안도 같이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슬 수면사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5호 바늘을 사용해서요. 크기는 롤리 코튼으로 떴을 때랑 비슷하게 10cm 정도가 될 거고요. 이 좀 보들보들한 수건 느낌이 나는 실이라서 완성했을 때 가장 곰인형 느낌이 나요. 그런데 처음 뜰 때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가 거의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수세미 뜰 때도 그렇지만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아예 안 보이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단 구별도 되고요. 이제 손의 느낌으로 이렇게 뜨는 건데 이런 종류의 실은 이제 코를 보면서 뜬다기보다는 바늘이 들어가는 그 느낌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코수 단수가 아주 심플한 쉬운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곰인형을 뜨고 남는 실로 제가 하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수면사의 느낌이 너무 귀엽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트 도안도 같이 넣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실을 또 예쁜 컬러만 골라서 실 한 볼에 눈단추 3쌍 그리고 하트 키링 3개 그리고 또 코에 수놓을 실 약간 이렇게 감아서 코 실은요 한 곰돌이 10개 정도 만드실 수 있는 충분한 양이고요. 이렇게 세트로 이제 기호 도안 설명서가 포함된 패키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갈 이 구름솜이랑 또 솜을 넣는 도구 겸자는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 구성에 포함하지는 않았고요. 필요하신 분은 옵션에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재료 준비가 되었다면은 이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각각의 조각을 떠서 이제 돗바늘로 연결을 할 건데요. 모든 조각의 시작은 매직링으로 시작을 하고요. 전체가 전부 짧은뜨기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법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짧은뜨기를 하실 때 빼뜨기, 기둥코 그런 식으로 단구별을 하지 않고요.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아가기 때문에 시작과 끝 그 경계선에 표시를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표시링이 필요한데요. 좀 우리가 좀 가는 이런 실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평소 보통 많이 쓰는 이런 플라스틱보다는 좀 더 가는 이런 옷빈 형태의 표시링이 이제 걸어 두었을 때 좀 티가 덜 나서 코가 약간 이런 굵은 거를 사용하면 코가 늘어져서 그 부분이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얇은 거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둘 다 같은 패턴으로 뜬 건데요. 실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 때는 좀 코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면사
네, 우리 보통 인형이나 키링 많이 뜨는 블랭킷도 뜨고 하는 그런 소품실 쓰시면 되겠어요. 저는 롤리 코튼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실을 손에 걸고 꼬리 실은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직링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바늘을 이렇게 잡고요. 바늘이 실의 아래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얘를 비틀어요. 비틀면서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이렇게 겹치죠. 겹치는 부분을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고리의 크기가 너무 바늘에 딱 맞게 이렇게 잡으면 여기 이 링 안에다 떠야 되는데 첫 단을 뜰 때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요렇게요. 한 손가락 굵기 정도로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고 걸어서 빼면 이제 여기 한번 묶어지죠? 이렇게 묶은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위쪽에 꼬인 두 가닥이 있고 아래쪽은 한 가닥.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링 안에다 떠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뜨려 그러면은 안 돼요. 기둥코가 맨 처음에 한 번만 나옵니다. 이후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기둥코가 이렇게 한번 묶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요게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잡고 요 링 안에다가 짧은뜨기를 뜨는 거죠. 넣고 걸고 나와서 걸어서 빼기 한 코. 이렇게 뜨면서 요 꼬리실을 같이 감싸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링 안에 실이 두 겹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감싸지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당겨서 오므릴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렇게 막 길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잡을 수 있는 여유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귀를 먼저 뜰 건데요. 링 안에다가 5코 뜨면 그게 귀예요. 이렇게 5코 뜨고요. 뭐 빼뜨기 그런 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코를 살짝 늘려놓고 이렇게 바늘을 빼고요. 실을 한 요 정도 10cm 정도 여유 남기고 자릅니다. 그리고 요 늘려놨던 코를 그대로 쭉 빼주세요. 그러면 풀어지지 않죠. 매듭도 필요 없어요. 괜히 뭐 여기 매듭 있으면 요 조그만 거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요 실을 이렇게 당깁니다. 매직링을 해서 마지막에 당겼을 때 이게 한 번에 잘 따라오지 않으면 뭔가 이 안에 꼬임이 잘못됐거나 실을 갈라서 이렇게 찝어서 떴거나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네,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요거를 돗바늘에 껴서 이렇게 딱 오므려서 요대로 이렇게 붙이면 이게 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실은요, 이제 자를 건데 뒤에 뭐 어디 숨길 데도 없잖아요. 근데 자를 때 너무 바짝 자르지는 않고요. 끝에 살짝 여유분 주고 요렇게 잘라 놓습니다. 네. 그리고 뜨면서 나오는 이런 이제 실자락들은 또 그냥 속에 솜이랑 같이 또 넣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 하나를 더 만듭니다. 다음은 코. 주둥이라고 하죠. 코랑 입이 이제 같이 들어갈 이 부분을 뜰 거예요. 이것도 매직링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요. 걸어서 빼고 한 번 더 빼기. 요게 준비예요. 그리고 이렇게 놨을 때 리본 모양으로 이렇게 묶어진 부분이 위쪽, 아래쪽은 한 가닥. 요 링 안에다 넣어서 짧은뜨기 8코를 뜹니다. 8코가 되면 꽉 당겨서 오므려 주시고요. 이렇게 뒤에다 빼놓고 이제 여기 맨 앞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얘는 기둥코 사슬이에요. 맨 처음에 했던 거. 네, 이거는 뜨지 않는 코죠. 지금 그 다음 단을 한 단 더 떠야 되는데 첫 코를 찾으면 이제 요게 첫 코예요. 네. 근데 코가 잘 안 보이는 실일 경우에 되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 이 기둥코 사슬이 좀 커도 헷갈릴 수 있죠. 그럴 때는 거꾸로 세어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바늘 바로 밑에 요 코부터 1, 2, 3, 4 이렇게 반대로 세웠을 때 이제 요게 첫 코입니다. 그래서 이제 8코를 이제 한 코에 하나씩 한 단만 더 뜨면 되거든요. 네, 8코를 잘 세어서 이제 집중을 좀 하시면 굳이 매번 핀을 꼽지 않아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처음에 하실 때는 코를 놓치면 어디가 시작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마지막 코에 이렇게 코 머리 말고요. 코 다리에다가 꽂으세요. 머리에다 꽂으면 나중에 여기 뜰 때 또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익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핀을 빼는 순간 또 그 자리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디다 바늘을 넣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다리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고
코머리에 뜰 때 이 핀을 빼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인제 나중에 팔이나 다리를 뜰 때 여러 단을 떠서 올라가는데 그 조그만 거를 매번 한 단 뜰 때마다 핀을 뺐다가 꼈다가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잘 나지 않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한 번만 꽂아 두고 고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여기쯤 오면은 한 단이구나.' 이렇게 기준점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꽂아 놓고 인제 한 코에 하나씩 뜹니다. 두 가닥 다 걸어서요. 코머리 두 가닥을 다 걸어서 이렇게 뜨고요. 작은 원형을 뜰 때는 이런 식으로요. 반대 방향으로 잘 말려요. 근데 그냥 처음에는 요거를 굳이 이렇게 뒤집으면서 뜨려고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 갈 때 되게 멀리 가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리는 상태 그대로 한 단을 이렇게 떠 주세요. 핀이 걸려 있는 자리에서 약간 오른손으로 뜰 경우에는 약간 오른쪽이 그 코의 머리죠. 여기까지 뜨면 다 뜬 거예요. 여기서 한 칸 더 가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왼손으로 하시면 요 핀 걸린 데에서 약간 왼쪽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단 구별을 하시고요. 요렇게 떴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요게 올바른 결은 이게 이렇게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네. 요렇게. 이 코머리가 겉면이 이렇게 나오도록. 그러면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면서 요렇게 두 단만 뜨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이게 너무 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단을 더 뜨면 나중에 앞에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길게 나와서 좀 덜 귀여운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8코 만들고 한 단만 더 이렇게 딱 두 단만 떠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코 모양 이렇게 실로 자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요 부분이 좀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단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처음에 당기고 남은 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꿰맬 때 요 속에다가 이렇게 말아 넣고 그냥 이렇게 안에다 넣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뜰 때 이게 자꾸 막 따라오고 초보자분들은 이게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뜨기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르셔도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너무 바짝 자르지 않고요. 약간 여유분 남겨두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요 가운데에 이 매직링 한 것을요. 나중에 다 뜬 다음에 좀 더 당겨서 오므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알려드리는 이 매직링은 그렇게 아주 튼튼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짝 자르는 것보다는 좀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인제 단구별 없이 이렇게 뜨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떴을 때 이렇게 단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조각은 실 자르기 전에 바로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빼기. 짧은뜨기랑은 다르죠? 네, 빼뜨기를 하면 여기가 인제 이렇게 딱 붙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추가로 매듭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요 실 가지고 또 나중에 꿰맬 거기 때문에 매듭 안 해도 돼요. 매듭을 하면 이 작은 거에서 너무 이렇게 매듭이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매듭 짓지 않고 실도 한 10cm, 15cm 정도 여유 남기고 이렇게 잘라 놓고요. 이렇게. 요것도 이제 나중에 얼굴에다가 붙일 거예요. 핀은 빼고. 이렇게 핀을 빼면 이런 식으로 핀 걸려있던 데가 약간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핀을 너무 굵은 거 말고 얇은 거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입 떴어요. 다음은 팔을 뜰 거예요. 팔은요, 매직링 해서 짧은뜨기가 7코, 7코로 5단까지 뜨고요. 여기 제일 위에 갔을 때 모아뜨기로 해서 약간 코를 줄여주면 그게 팔이에요. 네. 그리고 팔은 굳이 속에다가 솜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팔 너무 이렇게 어깨곰 되는 것보다, 그죠? 팔은 속을 넣지 않아도 그냥 이대로 모양이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팔을 한번 떠볼게요. 네, 매직링. 이때 매직링 이 방법이요. 좀 처음에 많이들 익숙해지기 전에 헷갈리려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꼬거든요. 근데 제가 해봤을 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꼬이기 때문에 좀 더 두껍게 돼요. 그래서 제일 심플한 것은 이거예요. 밑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밑으로. 그래서 그대로 내려오면서 한 번만 딱 겹쳐지게. 이거예요. 그리고 걸어서 빼고 한 번 더 빼고. 이렇게 됩니다. 첫 시작이 뭔가 매듭이 좀 이렇게 두껍게 되고 하면은 나중에 요거 당겨도 오므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매직링을 좀 심플하게 해주시고요. 짧은뜨기를 7코 뜹니다. 지금 8을 뜨고 있어요. 7코가 되면 쫙 오므리고 이거는 그대로 그냥 그 팔 속에다가 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다 그냥 이렇게 빼놓고 뜨면 되고 이제 마지막 코에 코머리가 아닌 다리에다가 반구별을 하기 위한 경계선 표시를 이렇게 마지막 코에다가 해놓을게요. 해놓고 이대로 한 코에 하나씩 5단을 지금 한 단 뜬 거예요. 이제 지금 뜨는 것은 두 번째 단. 이렇게 해서 5단까지 뜹니다. 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요 두 번째 단을 뜨면요. 이런 식으로 말리거든요. 이거를 모양을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바르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 이제 바늘도 뭐 종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바늘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뒤집으면 좀 더 편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여기가 겉이에요. 네. 뒤집힌 모양이 되지 않도록 여기서 그대로 더 올라가면 물론 다음 단 뜨기도 어렵기도 해요. 코가 이렇게 말려 있으면 뒤집어 줘야 되고 그 상태로 만약에 뒤집힌 채로 계속 뜨면은 나중에는 이게 너무 작아서 이렇게 뒤집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째 단 뜰 때 이렇게 완전히 모양을 잘 잡고 그 다음에 코 모양을 이렇게 잘 보면서 이렇게 떠주세요. 네. 지금 이제 수면사로 하고 계신 분들은 코가 와, 코 진짜 안 보인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코를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정 간격으로 바늘을 쑥 넣었을 때 그냥 쑥 바늘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이번 코랑 다음 코 사이 간격이 이 정도구나라는 그 감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더 얇은 실, 얘는 또 기모가 있어서 이런 실로 코바늘을 처음 해본다면은 이 재질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하실 거예요. 얘는 다행히 코는 잘 보이는데 실이 좀 얇고 겉에 이렇게 잔털이 있어서 이게 약간 이렇게 엉키는 좀 뜯기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당겨서 뜨지 마시고요. 이렇게 울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약간 느슨한 듯하게 떠도 나중에 이렇게 코 사이가 자연스럽게 잔털이 메워주거든요. 너무 당겨 뜨면은 더 뜨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바늘을 넣잖아요. 넣을 때 이게 워낙 작기 때문에 여기 막 그 건너편에 있는 다른 코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접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가운데 이 공간이 이렇게 솜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버리죠. 네.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코까지 찌르지 않도록 맨 앞에 있는 요 두 가닥만 이렇게 걸리도록 바늘을 잘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코 걸지 않게. 네,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뜹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매직링하고 당겨서 남은 꼬리실 있죠? 얘도 이 바늘 뒤를 이용해서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 뜨면 좀 더 편하겠죠? 보세요. 이 코바늘을 한쪽 방향으로만 빙글빙글 돌면 약간 사선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핀이 여기에 꽂혀 있는데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이 코인 것 같지만 얘가 이어지고 있는 그 결을 보면요. 약간 오른쪽에 지금 여기가 마지막 코였어요. 네. 근데 이제 코가 잘 안 보이는 실일 경우에 구별하기가 좀 더 어려우실 텐데 핀 걸려 있는 거에서 약간 기울어진 사선 방향으로 코를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양쪽 대칭으로 좀 크기만 잘 맞춰 주시고요. 여기서 뭐 한 코를 더 뜬다 그래서 뭐가 많이 이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뜨세요. 그리고 이제 5단이 됐거든요. 여기 맨 앞에 여기 툭 튀어나온 거 얘가 1단이죠. 핀 걸려 있는데 1, 2, 3, 4, 5까지 떴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코를 약간 줄여야 돼요. 줄이는 규칙이요. 이렇게 그 다음 단에 한 코 뜨고 그 다음에 모아뜨기. 짧은뜨기의 모아뜨기 아시죠? 다음 코에 넣고 걸고 나와서 그 다음 코에 또 들어갑니다. 또 넣고 걸고 나와서 걸어서 한 번에 다 빼기. 그러면 한 코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비율상 이제 그 다음 코는 한 코 그냥 뜨고요. 그냥 뜨고 그 다음에 모아뜨기 한 번 더 해주세요. 이제 구멍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뜨기가 어려울 텐데요. 네, 요거 막
너무 나 이거 도저히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막 정확하게 패턴을 그대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제 뭐 실도 가늘고 너무 어렵다 하실 때는 모아뜨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짧은뜨기를 한 단을 더 뜨세요. 6단을 뜬 다음에 실을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남기잖아요. 나중에 돗바늘로 코마다 이렇게 걸어서 쫙 오므려 주세요. 모아뜨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손이 좀 익숙하고 모아뜨기 나는 괜찮다 하시면 이렇게 모아뜨기 2번 정도 넣어서 약간 오므려 준 거예요. 네, 이렇게 됐죠? 또 그대로 자르면 여기만 툭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빼뜨기 한 번 더 해주시고, 요 빼뜨기 할 때는 어차피 여기 구멍 오므릴 건데 그냥 반대편까지 이렇게 다 같이 걸어서 싹 빼뜨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얘도 실을 요 정도, 뭐 이렇게 막 너무 길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요 정도 남겨서 자릅니다. 해서 팔이 됐어요. 네, 요거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다음은 이제 얼굴을 떠볼 건데요. 요 얼굴은요, 여기 머리 보세요. 타원형으로 떴어요. 네, 그냥 이렇게 완전히 동그란 거보다 약간 옆으로 더 길고 위아래 길이는 좀 짧은 요 비율이 좀 귀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아주 심플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요 귀여운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 부분은 타원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처음에 매직링 할 때랑 똑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여기 꽉 당겨서 매듭 짓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이대로 놔두세요. 왜냐하면 타원형을 뜰 때 요 마지막 코에 5코를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오므리지 않고 그냥 이대로 두고 얘를 한 코로 치는 거예요. 한 코, 2코, 3, 4, 5 이렇게 해서 사슬 5개를 만들고요. 이렇게 뜰 때 이제 바늘 바로 밑에 있는 요 5번째 코는 기둥코로 쓰는 거예요. 기둥코 맨 처음에 1개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나오지 않아요. 네. 바늘 밑 2번째 코부터 넣어서 나와서 걸어서 빼기, 짧은 뜨기. 요게 이제 얼굴 뜨는 거의 시작이에요. 요거 떴고 그 다음 코에 하나 뜨고 그 다음 코에 또 하나 뜨고 이렇게 3코 떴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 코 여기 느슨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요 링 안에다가 5코를 뜹니다. 5코. 링이 너무 커도 뜨기가 불편하거든요. 약간 당겨서 줄여서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면서 5코를 떠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 구멍이 약간 있잖아요. 이거를 또 꽉 당겨서 구멍 없게 오므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 여기에 구멍 생기지 않게 타원형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아예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짓잖아요. 매듭 짓고 1, 2, 3, 4 이렇게 해서 뜨면 이제 여기 매듭 앞에 있는 이게 마지막 코가 될 건데, 여기에다가 5개를 뜰 때 구멍이 작아서 뜰 때 어렵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한 가닥만 걸어서 이렇게 뜨면 여기가 또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가방 바닥이나 우리 파우치 바닥 시작할 때 이렇게 타원형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타원형 만들 때 한쪽에 구멍이 나는 거. 그게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매직링 할 때처럼 그냥 시작을 해서 그 코를 오므리지 않고 놔뒀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 코를 뜨고 나중에 오므리면 여기가 구멍이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타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작은 소품을 뜨는데 만약에 이 타원형에서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생긴다. 당겨도 오므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가 너무 티가 나서 안 예쁘겠죠. 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방법처럼 매직링 할 때처럼 그렇게 해서 타원형도 구멍 없이 이렇게 오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요 사슬코의 반대편에 한 가닥씩이 남아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또 한 코씩 뜰 때 얘를 감싸면서 가면 좋겠죠? 근데 사실 얘는 이제 이 실은 그냥 이 속에다가 솜이랑 같이 넣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정리를 안 해도 돼서 그냥 뒤에다가 빼놓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뜨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예요.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 툭 튀어나온 거, 얘는 이제 기둥코였고 여기가 첫 코 떴던 코예요. 여기 이렇게 한 가닥이 있죠. 여기에다가 4코를 떠야 돼요. 왜냐하면
반대편이랑 여기랑 대칭이어야 되잖아요. 여기에다 5코를 떴는데 지금 이 자리는 맨 처음에 아까 한 코를 뜨고 이렇게 지나왔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4코만 더 뜨면 합쳐서 5코가 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 코에 여기 이게 기둥코 사슬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기둥코는 그냥 놔두고요. 무시하는 코죠. 제일 마지막 코 자리에다가 4개를 뜹니다. 그리고 지금 뜬 이 마지막 코에다가 이렇게 핀 표시 해주세요. 타원형일 경우에는 특히 이쪽이 마지막인지 이쪽이 마지막인지 이렇게 뜨다 보면 바꿔 잡으면 이게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단의 시작과 끝 경계선인지를 표시를 해놓고 뜨면 좋습니다. 이렇게 떠놓고 이제 다음부터는 빼뜨기 기둥코 없죠. 바로 첫 코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첫 코에다 뜨고요. 하나, 둘, 셋, 4개 뜨고 여기 둥근 부분에서 3코가 늘어나야 돼요. 여기 중심코 있잖아요. 중심코 양쪽 옆에까지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2개씩 둘둘둘 해서 코를 늘립니다. 같은 자리 한 번 더. 2개 떴죠? 그 다음 여기 같은 자리에 2개. 그 다음 이제 타원형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돌아가지죠. 그 옆에 2개 해서 둘둘둘 코를 늘리고요. 그 옆으로 한 코씩 4번. 하나, 둘, 셋, 4번. 그러면 반대편에도 지금 코가 남아있죠? 여기도 똑같이 둘둘둘. 이렇게 해서 타원형으로 2단 떴어요. 그 다음 3단은요. 코수 늘리지 않고 한 코에 하나씩 뜨면서 한 바퀴 돌아옵니다. 이렇게 코를 늘리지 않으면 또 이런 식으로 말리거든요. 이거를 뒤집어서 내가 지금 뜨면서 보고 있는 면이 겉면이에요. 네,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세요. 네, 핀 걸린데 그대로 따라서 올라와 보면 여기가 마지막 코.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4번째 단 뜰 건데 4번째 단에서 코가 한 번 더 늘어나야 돼요. 여기 양쪽 옆에 둥근 부분 있죠? 거기에서 각각 3코씩 이쪽에 3코, 이쪽에 3코가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짧은뜨기로 빙글빙글 돌면 지금 여기 마지막 코 자리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직이 아니라 약간 옆으로 가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코수를 막 정확히 세워서 정확한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타원형에서 코를 늘리고 줄일 때요. 이렇게 그냥 놓고 반을 딱 접어봤을 때 중심이 있잖아요. 반대편 여기 중심. 그거를 기준으로 그 양쪽 옆에서 한 번 더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이거 코스를 매번 이렇게 세워서 여긴가 막 정확한 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코스를 세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에서 쭉 가다가 이 둥근 부분 지나갈 때 3번 코를 늘린다.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운데 그냥 여기 이렇게 시작점 있잖아요. 가운데 코를 하나 찾아요. 그럼 여기서 코를 늘릴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하나 비워두고 그 옆에 여기부터 코를 늘리면 돼요. 그래서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요. 그게 양쪽 이 대칭을 균형을 맞추는 게 그게 더 쉽고 결과물도 더 예뻐요. 안 그러면 약간 한쪽으로 이렇게 좀 틀어진 모양의 그런 타원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번째 단은 이렇게 한 코씩 뜨면서 오다가 가운데 중심 코 찾으시고 하나 둘 옆에 여기부터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규칙으로 코를 3번 늘리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늘렸죠? 2개 떴어요. 그 옆에 하나 뜨고 가운데 코 여기가 딱 중심코 가운데쯤이죠. 가운데 코에다가 2개 뜨고 그 옆에 하나 그 옆에 2개.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코가 잘 보이는 실도 있지만 네, 코가 잘 안 보이는 실일 경우에 그럴 때도 이 방법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일일이 코 세어서 어디서 코 늘리지 하고 자리를 찾는 것보다. 네. 그래서 그냥 둥근 부분 지나갈 때 3코를 늘린다. 네, 이게 규칙이에요.
쭉 가다가 여기도 중심코 찾아볼 거예요. 여기를 가운데라고 치면 그 옆에 하나, 둘, 여기부터 지금 코를 늘리면 되겠죠? 네. 두 개, 하나, 같은 자리에 두 개, 그 옆에 하나, 그 옆에 여기가 지금 핀 꽂았던 그 줄 마지막 코 자리네요. 여기에 두 개.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단 떴죠. 그다음은 인제 한 코에 하나씩 그냥 한 뜨는 것을 두 단을 더 뜹니다. 5 단, 6 단은 이 코스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뜹니다. 네, 이렇게 6 단까지 떴어요. 네. 그다음은 인제 코를 다시 줄일 건데요. 아까 코 늘림 했던 거를 반대 순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제 7 번째 단 가면서 여기는 직선 구간은 한 코에 하나씩 그대로 가야 되죠. 그리고 '어디부터 코를 줄일 거지?' 하고 봤을 때요. 여기 시작단을 기준으로 요렇게 반을 접어 보세요. 그래서 중심을 찾아요. 그 중심코 옆으로 하나 띄우고 하나, 둘, 중심코 옆으로 세 번째 코부터 코를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한 코씩 이렇게 가고요. 요거 뭐 약간 삐뚤어지고 뭐 한 코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코줄임 할 때 걸어서 나오고 걸어서 나오고 한 번에 다 빼기 모아뜨기 했죠. 그리고 한 코는 그냥 뜨고요. 그 옆에 또 모아뜨기 하나, 둘 해서 걸어서 빼기 모아뜨기 했고, 지금 모아뜨기 한 대가 대략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져 있죠. 네.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코 뜨고 그다음 또 모아뜨기. 모아뜨기를 하고 그 다음 코를 뜰 때요. 여기가 잘 느슨해지는 자리예요. 모아뜨기 바로 다음 거 할 때는 조금 더 당겨서 바짝 붙여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주세요. 안 그러면 여기 틈새가 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네. 이 옆으로도 한 코씩 뜨다가 네. 같은 요령으로 반대쪽에도 여기 있죠? 이쪽 둥근 부분에서도 중심 코 찾으시고 그 옆으로 세 번째 코부터 해서 모아뜨고 하나, 뜨고 모아뜨고 하나, 또 뜨고 모아뜨기. 이렇게 하면 이제 볼까요? 양쪽 옆에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약간 줄어들고 있죠. 네,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 또 돌아옵니다. 네, 이런 주머니 모양이 되고 있죠. 이제 마지막 단이에요. 마지막 단은 양쪽 옆에 이 둥근 부분에서 3코씩 줄어드는 거예요. 이쪽에서 3번, 이쪽에서 3번. 모아뜨기를 연속 3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 이렇게 접어 보세요. 가운데 2개 모아뜨기 할 거고 그 옆에 2개. 아, 여기부터 모아뜨기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쭉 한 코씩 가다가 모아뜨기를 이제 지금 마지막 단이에요. 얼굴에서 마지막 단. 모아뜨기를 연속 3번. 좀 바짝 당겨서 떠주세요. 마지막 단 딱 오므려질 수 있게. 네. 모아뜨기 이렇게 3번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더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서 확 좁아지는 느낌 날 거예요. 모아뜨기 연속 3번 하고요. 한 코씩 4번 뜨고 모아뜨기 들어가면 간격이 맞을 거예요. 네, 모아뜨기 연속 3번. 반대편에도 대칭으로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바로 다음 코에다가 찔러서 빼뜨기로 딱 붙여주시고 매듭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아까 우리 팔이나 뭐 코 떴을 때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요 얼굴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요. 좀 더 여유 있게 남겨서 요렇게 이제 끝냈어요. 네. 그리고 인제 요 피는 빼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솜을 채우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인제 귀랑
코를 이렇게 다 붙여놓고 얼굴을 완전히 완성을 한 다음에 눈도 달고 다 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 속에 자꾸 이제 안쪽에 확인하면서 이렇게 시접이 또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솜 넣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몸통 다 만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를 합체를 하는 거예요. 그 순서로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작업하기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꿰매는 것을 해볼까요? 이제 꿰맬 때요, 이 한 칸 차이로 약간 이게 대칭이 안 맞거나 삐뚤어지면은 이게 고치기도 어렵고 거기서 이제 완성도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꿰맬 때 천천히 양쪽 대칭 이렇게 수시로 잘 확인하면서, 이것도 뭐 몇 번 해보고 이제 익숙해지시면 금방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모양 잘 확인하면서 해주세요. 그리고 요 결이 수직이 아니죠?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결 따라가면은 또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데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반을 일단 똑바로 접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끝난 자리가 완전히 가운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반을 똑바로 접어서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를 붙이는데, 귀도 코에 결이 있죠, 사실. 여기 뒷면은 콧등에 이렇게 볼록볼록한 게 보이고요. 앞쪽으로 약간 더 앞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진 그런 결이에요. 여기 코 머리가 이렇게 잘 보이는 거. 이게 겉이거든요. 근데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결을 좀 보고 이쪽도 겉, 이쪽도 겉. 이게 이렇게 뒤집힌 모양이면 요거 아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보면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뒤집어져 있으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코의 결을 좀 생각을 해서 겉면이 되도록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제 돗바늘에 끼워 볼게요. 돗바늘 너무 두꺼운 거 말고 돗바늘 얇은 거 쓰셔야 돼요. 실이 이거보다 더 얇으면 돗바늘도 더 얇은 거. 네, 그래야지 꼼꼼하고 깔끔하게 꿰맬 수가 있고, 이제 실이 이렇게 돗바늘이 얇아지면은 이거 실 넣기 어려울까봐 이렇게 하시는데, 이 실을 넣을 때는요, 실끝이 전혀 안 보이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이는 상태에서는 여기 아무리 이렇게 비비 꼬아도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잘 안 넣어져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꽉 딱 한 상태에서 바늘을 이렇게 대고 이 손가락 살을 밀면서 넣으면 실이 아무리 여러 가닥이 갈라져 있고 요 돗바늘이 아무리 작아도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진짜. 네. 이거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실끝이 보이지 않게 잡는다예요. 완전히 이렇게. 네. 그리고 거기다가 바늘귀를 대고 싹 눌러보세요. 그럼 다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끼우고 꿰맬 때요, 요걸 기준으로 하세요. 여기 이렇게 첫 단 뜬 거 이렇게 보이시죠? 요 툭 튀어나온 거, 그 사이 틈새, 여기 첫 단과 두 번째 단 사이, 거기가 경계선이에요. 거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꿰매고요. 여기 3번만 찝어주면 돼요. 막 아주 꼼꼼히 안 하셔도 되고, 여기 가운데 있죠, 매직링 했던 요 가운데다가 한번 찔러주시고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 두 번째 단의 다리예요. 두 번째 단에 이렇게 실자락 있죠? 두 가닥 이렇게 넣어서 꽉 당겨 보시고, 제일 마지막 여기 이제 기둥코 세우고 약간 뭐 툭 튀어나온 거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한번 찌르고, 다음은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 요 경계선 있죠? 네, 거기쯤에다가 바늘 넣어서 꽉 당겨 보세요. 네. 요게 이제 귀의 위치예요. 쪽에 늘어져 있는 실 없는지 한번 보시고 꽉 당겨서 네,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매듭을 이 조그만 거를 지금 이렇게 잘 뒤집어지지도 않거든요. 안쪽에서 매듭 짓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바늘 나온 자리에서 바로 옆에 있는 실을 하나 걸고 요 고리 사이로 통과. 네. 매듭 지면서 이 실자랑 늘어지면 또 그거 되게 안 예쁘거든요. 실 늘어지지 않게 바짝 이렇게 매듭 지어 주시고요. 얘를 안으로 다시 넣어서
당겨 놓으세요. 그리고 요 남은 실자락은 자를 필요 없죠. 이 속에다가 다 넣으면 되니깐요. 그다음에 반대편 귀도 꿰매는 요령은 같은데 아까 결을 왜 말씀드렸냐면요. 얘도 겉면, 얘도 겉면 요렇게 결을 맞춰 보면 이 실자락 달려 있는 위치 보세요. 이게 지금 왼쪽이죠. 그래서 아까는 처음 거는 여기 첫 번째 단 바로 옆에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근데 얘는 실이 여기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여기서부터 꿰매려고 하면 거기서 보세요. 이렇게 뒤집히는 거예요. 네. 차이가 보이시나요? 네. 결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요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작점이 여기죠.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 사이.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좌우가 네, 그게 달라요. 그거 실자락의 위치 그리고 요 코의 모양 요거 보면서 결을 좀 맞춰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세요. 물론 이렇게 수면사와 같이 코가 안 보일 경우에는 구별이 굳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구별이 되더라고요. 만져봐도요. 약간 겉면 쪽에가 더 이렇게 온폭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 뒷면이 더 동그랗게 튀어나오거든요. 콧등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양쪽이 이렇게 서로 반대로 뒤집어져 있으면은 되게 잘못한 것 같아서 보기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만져보시고 결을 좀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귀 양쪽에 이제 이렇게 잡아 놓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코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냥 앞에 완전히 정면에서 볼 때랑 또 기울여서 볼 때가 다를 수 있어요. 귀 양쪽 옆에랑 딱 가운데 지점. 네. 그거 위치 잘 잡아서 해야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여기다가 술을 먼저 놓고 자리를 잡는 게 저는 좀 더 편했어요. 네. 패키지에서는 요렇게 고동색 울실을 제가 감아서 넣어 드릴 건데요. 제가 몇 가지 종류로 해 보니까 여기에 일반 자수실 면사 가는 걸로 하면요. 너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자수실 틈새에 이렇게 약간씩 보이는 이 색깔을 감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도톰한 이거 면사 아니고 울실 약간 폭신한 이런 실로 하면은 한 3번, 4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틈새가 다 메워져요. 그래서 울실을 추천드려요. 좀 진한 색깔의 울실 사용해 보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파란색이라든지 핑크색이라든지 이렇게 포인트를 좀 주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색깔에 그냥 공통적으로 가장 어울리는 게 저는 이렇게 짙은 고동색인 것 같아서 네, 요걸로 해서 넣어드렸어요. 매듭 짓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듭 지을 때요. 요 매듭이 너무 작으면 코 사이로 쑥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듭을 좀 두껍게 만들 건데 요렇게 반을 바로 밑에다가 실끝을 이렇게 대고요. 너무 당기지 않고 약간 설렁설렁하게 3바퀴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딱 잡아요. 잡고 바늘을 쭉 뺍니다. 그러면 요 실 끝에 이렇게 매듭이 생겨요. 여기에 몇 바퀴를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 매듭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죠. 네. 사실 더 바짝 완전히 끝에 매듭이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안으로 어차피 넣을 거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짓고 여기 가운데로 쏙 올라와 보세요. 그러면 요 매듭이 요 안에 이렇게 딱 걸려요. 그러니까 일부러 세게 막 일부러 잡아당기지 않는 이상 요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시작을 해 주시고 여기 위에 이제 요 한 코만 벌려 주시면 돼요. 간격을. 여기 한 코. 요 구멍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있죠. 이거를 너무 넓게 가지 마세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점점 더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코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한 코만 요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가운데로 다시 나오고 그 바로 옆에 코 구멍으로 들어가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V를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이 틈새를 메운다 생각하고 한 2번 정도만 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단이 아니라 뜨개이기 때문에 구멍이 그렇게 촘촘하지가 않죠. 그래서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거 할 때 이렇게 좀 도톰한 울실이 그래서 더 쉽게 잘 되더라고요. 한 자리에서 2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도 이런 식으로 코가 돼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약간 비는 자리, 여기를 좀 더 확실하게 채우고 싶다 할 때는 이 실자락 자체를 갈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얇은 돗바늘이 더 편한 거예요. 네, 실을 아예 갈라서. 이게 저도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어딘가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좀 여러 번 하니까 좀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코를 만들고요. 여기 밑에 살짝 한 번만 더 내려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웃는 입이라든지 뭐 표정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실이 그렇게 가늘지가 않고 코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표정까지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겠더라고요. 되도록 이 코에서 좀 수직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만 통과를 해 주시고요. 안쪽에서 이제 매듭을 지을 건데, 요 안쪽 면은 굳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안에 이렇게 실이 좀 있는데요. 안쪽에서 어떤 실자락 하나를 걸고 거기에다가 묶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냥 요 실만 가지고 매듭 짓기는 조금 위치 맞추는 것도 그렇고, 네, 코 사이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뜨개 편물에다가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될 때는 옆에 있는 코를 하나 걸고 우리 사이로 통과,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네. 근데 그 대신 겉에서 티가 나면 안 되겠죠. 겉에서 보이지 않게 안에 있는 실자락 하나를 걸고 통과해 주세요. 그게 잘 안 되면, 이게 너무 작으면 또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 실끼리 이 실만 묶어서 어쨌든 매듭을 짓고, 나머지는 이제 요 안쪽에다 이렇게 넣으면 이 코 안쪽을 또 다 채워줄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꿰물 거예요. 보시면 요 실이 매달려 있는 자리가 완전 가운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자수 넣을 때 약간 삐뚤어지게 했을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요 시작점이 여기가 기준이 아니라 요거, 요 코의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 얼굴에서 봤을 때요, 밑에 2단 정도, 2단 남겨놓은 위치에다가 맞춰보세요. 요렇게. 네. 그리고 안으로 완전히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겉에서 볼 때 요렇게, 겉에서 이렇게 뜨고, 여기 코에 뜰 때도요, 여기서 막 이 코 머리를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 공그르기 할 때처럼, 우리 바느질 공그르기 아시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통과합니다. 나중에 다른 부분 여기 목선 붙일 때도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요 코머리 있잖아요. 이 코머리가 다 안쪽으로 이렇게 숨어들게 돼요. 네. 그리고 대바늘에서 옆선 꿰맬 때, 세로선 꿰맬 때처럼. 네.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번 떴죠? 요 실자락이 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코를 떠주셔야 돼요. 여기서 멀리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하실 때는 좀 잘 확인하면서 한 코 뜨고 위치 맞는지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한 칸만 비뚤어져도 이렇게 비웃는 입이 될 수도 있어요. 한쪽만 찌그러진 입. 요게 이렇게 수직이 맞아야지 예쁘잖아요. 네, 그거 삐뚤어지지 않게. 처음에 위치 잘 잡았는데도 꿰맬 때 어떻게 조금만 당겨도 이런 식으로 삐뚤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삐뚤어지지 않게 수시로 한 코 뜨고 확인하고, 한 코 뜨고 확인하고, 이렇게 좀 꼼꼼하게 연결을 합니다. 요 다음 거 보세요. 여기서 코 머리가 있잖아요. 그 코 머리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다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꽉 당겨주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코를 또 이렇게. 이때 또 주의하실 점. 이 속에 지금 반 딱 접어놨잖아요. 이 반대편 여기까지 들어가면 얘 이렇게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손가락 넣고, 네, 2겹 같이 꼬매지 않게
네, 그것도 좀 주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놓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좀 꽉 당겨보고. 그래서 꿰매면서 요게 입이 좀 더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돼요. 네, 중심 잘 맞춰졌나요? 네, 이렇게 됐고요. 얘도 매듭지어야 되잖아요. 여기 밑에서 요 실자락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실을 한 가닥 이렇게 걸고 우리 사이로 통과해서 꽉 당기고 남은 실은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쑥 해서 남은 실도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같이 넣어서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눈을 다룰 거예요. 네, 눈 단추가요. 요렇게 바느질을 해야 되는 요렇게 단추 스타일이 있고 요거는 이제 나사형으로 되어 있죠. 얘는 이제 이렇게 꾹 눌러서 그냥 코 사이로 넣어주고 그 대신 안쪽에서 요게 와셔가 이렇게 딱 끼워져서 고정이 되는 스타일. 아무래도 바느질 안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제가 패키지에는 요걸로 넣어 드릴 거예요. 근데 요것도 제가 전에 많이 사놓은 게 있어서 이것도 쓰기는 써야 되는데 요거 하실 때는 독바늘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일반 바느질 할 때 쓰는 얇은 바늘과 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느질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이런 작은 소품 간단하게 할 때 저는요. 만약에 이런 거밖에 없다 단추가 그러면 낚싯줄 가지고 그냥 여기 사이에다 통과시켜 가지고요. 안에서 낚싯줄을 꽉 이렇게 여러 번 묶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해도 편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요. 이 눈의 위치에 따라서 얼굴 느낌이 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르죠. 얘는 거의 코랑 일직선상에 코 요거 붙인 거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다가 한번 꽂아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이렇게 짧은 그런 얼굴이 됐고 얘는 이 코 붙일 때도 제가 약간 조금 더 아래쪽에다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꽂았더니 약간 여기 얼굴이 여기가 좀 길어졌죠. 요 사이 틈이.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네, 표정이 달라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취향에 맞게 위치, 단추 어디에다가 달지 잘 보시고 해주시고요. 요거 양쪽 대칭도 코 중심에다 두고 대칭도 잘 맞아야 되고 귀하고도 좀 위치가 좀 잘 맞아야 돼요. 네, 그런 거 좀 천천히 잘 확인하면서 해보세요. 그리고 얘도 보세요. 얘는 코 바로 옆에다가 좀 더 바짝 붙였거든요. 얘는 약간 한 칸 떨어뜨려 놨죠? 둘이도 달라요. 느낌이. 네, 이런 아주 미세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작은 애들도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르죠, 얘도. 네. 이상하게 할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근데 얘는 좀 더 내려서 그리고 약간 한 칸 띄워서 이렇게 붙인 거고 얘는 그거보다는 좀 더 위에 있어요. 그랬더니 둘이가 얼굴 표정이 달라 보여요. 네. 이런 거 잘 보시고 눈 단추를 어디에다 달지 정하세요. 저는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좀 내려서 코 바로 옆에 붙인 게 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눈, 코, 입이 좀 몰려 있는 거.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그냥 쑥 넣으면 코 사이로 들어가거든요. 또 안쪽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를 이제 요 와셔를 넣고 잘 이렇게 꽉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딱 소리 나면서 맞춰집니다. 이렇게요. 네. 근데 이것도요. 우리가 이거를 뜰 때 약 이렇게 나선형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는 요게 같은 단위여도 이게 완전히 수평은 아니에요. 약간은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상. 그래서 그 같은 라인에다가 붙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쪽이 좀 내려갔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줄을 하나 위나 아래로 이렇게 바꾸면 또 너무 차이가 나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볼수록 계속 이상해 보이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원단을 정확히 재단해서 잘라서 꿰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손으로 하면은 어딘가는 조금 삐뚤빼뚤할 수가 있는데 뜨개의 특성상 그렇게 완전히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자세히 막 그렇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이제는 솜을 여기다 이제 채울 수 있죠. 짜투리 실도 넣고 솜도 넣고 하는데 이제 손으로 뭐 이 정도 구멍은 손으로 이렇게 해도 잘 들어가죠. 근데 이제 좀 얇은 실로 이렇게 작은 애들 만들 때 이럴 때는 손으로 잘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겸자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나중에 요 조그만 다리에다가 넣을 때 겸자 꼭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잡아서 넣고 잡아서 넣고 이렇게. 이제 요거 겸자 예쁘죠? 네. 요거 지금 니들 코티지 스토어에 제가 올려 놨는데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쁜 가위 같은 거 발견을 해도 좀 있으면 금방 또 단종이 돼 버리고 이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예쁜 겸자 있을 때 요거 없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딱 받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완전히 물려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르고 이거를 가위처럼 아무리 힘줘도 여기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면은 여기 톡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힘을 주면 여기가 톡 하면서 풀리거든요.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겸자 가지고 겸자도 이게 긴 거 있고 왜냐면 큰 인형도 있고 하잖아요.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는데 이왕 구매하실 때 우리는 작은 거 만들 거니까 여기 짧은 거 이렇게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넣고요. 솜을 얘가 넣으면 넣는 대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근데 너무 땅땅하게 많이 넣을 필요 없잖아요. 네, 그냥 퐁신하고 이렇게 형태 유지가 되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솜을 채워둡니다. 네, 귀엽죠? 얼굴이 됐어요. 이제 밑에 여기 아까 팔은 미리 떠났었고 요거 이제 짧은 다리를 만들어 볼까요? 네, 다리는요. 매직링하고 짧은뜨기 6코 하고 4단 넣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빼뜨기 바로 옆 코에다 빼뜨기 한번 하고 실을 이렇게 뺍니다. 길게 안 남겨도 되고요. 하나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여기 가운데 틈이 되게 좁아 보이잖아요. 이럴 때 겸자가 있으면 훨씬 편하죠. 여기 실잘 남은 것도 이렇게 해서 속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얘를 다리를 최대한 통통하게 속을 좀 채워주는 게 예뻐요. 그리고 나중에 뭐 혼자 서 있을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이렇게 기대서 세워놓거나 할 때도 다리에 좀 힘이 있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요게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팔 뜰 때 팔은 7코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비율상 이제 솜을 넣으면은 또 이렇게 거의 비슷해지기도 해요. 비율상 다리가 좀 더 작고 이렇게 짧아야지 더 귀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얘 팔은 속을 채우지 않았지만 다리는 또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6코로 했거든요. 근데 요거 보실래요? 네. 더 얇은 실 3호 바늘로 이제 6코 잡아서 뜨면은 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요. 네. 아, 너무 작아서 나 이거 너무 어렵다. 못하겠다. 하시면은 7코로 그냥 하셔도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6코 잡아서 해보시고, 아, 요게 너무 작아서 어렵다. 그러면 7코로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겸자가 지금 당장 집에 없다 하시면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 이 바늘 뒤에 이렇게 손잡이 뒤도 이렇게 누르면 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가위 우리 실 자르는 자수용 가위 이런 거 작은 가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가위 끝으로 이렇게 눌러도 잘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속을 좀 채워서 이렇게 조그만 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똑같은 것을 하나 더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 6코 4단 떴거든요. 여기까지 오면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나선형으로 뜨니까 이렇게 항상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단차가 생기잖아요. 바로 옆에다가 빼뜨기해서 한번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서 실 자르지 않고요. 사슬을 2개를 뜹니다. 연결하기 전에 지금 이 다리도 속을 채워주고 가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요 조그만 다리에 이게 틈이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몸통까지 다 뜬 다음에
솜을 넣을 때는 여기 끝까지 솜을 잘 넣기가 좀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몸통 뜨기 전에 요 다리를 2개 다 이렇게 좀 통통하게 솜을 채워 놓고 올라갈게요. 그래서 솜을 이렇게 양쪽 다 채웠고 아까 1번 다리 먼저 떠서 잘라 놓았던 다리에 짧은뜨기를 뜨면서 한 바퀴를 돌아옵니다. 이렇게 오면요. 여기 사슬 떴던 데 있잖아요. 사슬의 뒷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막 이렇게 꼬여 있으면은 또 모양이 또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일단 꼬이지 않게 좀 이렇게 풀어 주시고요. 복실복실한 실은 코 모양이 정확히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바늘 넣어서 그냥 딱 걸리는 것에다가 이렇게 떠서 요 사이에 2코가 있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고 요 사이에서 2코를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2번 다리죠. 2번 다리에 또 뜨기 시작해서 6코를 뜹니다. 이런데 사슬로 연결했던 이런 자리가 조금 모양이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조금 집중해서 숫자를 잘 세워주세요. 코수 잘 세지 않으면 그냥 5코만 뜰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6코 저는 떴고요. 한 바퀴 돌아오면 여기 아까 반대편에 여기 사슬에다가 2개 이렇게 떴잖아요. 이쪽에 실이 한 가닥씩 남아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똑같이 한 코씩 대칭이 되도록 똑같이 떠주는 거죠. 한 코씩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한 바퀴 다 돌아온 거죠. 네. 1번 다리, 2번 다리.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단구별을 위해서 여기다가 제일 마지막 코의 다리에다가 핀을 꽂아주세요. 이렇게요. 코 머리가 아닌 그 다리에다가 꽂아두고 이거를 매번 옮겨서 꼽지 않고 여기 근처에 오면 아, 한 바퀴 다 돌았구나 이런 구별점으로 생각해 주세요. 네, 이렇게 걸어놓고 뜹니다. 그리고 다음 단은 한 코에 하나씩 일단은 네, 여기 잘 보시고요. 여기에서 일로 넘어갈 때 여기 이런 코 이런 거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죠? 네, 정확하게 한 코에 하나씩 네, 해서 한 바퀴 돌아볼게요. 다리 하나에 6코, 그리고 가운데 사슬에 2코 해서 8코잖아요. 대칭으로 반대편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합쳐서 16코. 한 단에 지금 16코인데요. 코 모양이 잘 안 보이는 실로 뜰 때는 바늘 넣는 자리가 뭐 혹시 좀 틀렸더라도 이 전체 코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네, 다음은 이제 몸통에서 약간 코를 늘려줄 거예요. 얘가 배가 좀 볼록해야지 더 귀엽잖아요. 그래서 코를 늘릴 건데 어디서 늘리냐면요. 보세요. 이게 타원형을 반으로 딱 접었을 때 그 접은 곳에 요 한 코, 얘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 앞에 여기서 2개 뜨고 여기 하나 뜨고 건너가서 2개. 둘, 하나, 둘 이렇게요. 이쪽도 보세요. 딱 접어가지고 가운데 기준코를 먼저 찾고요. 그 하나 옆에서부터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요번 단에 한 단 이렇게 뜨는 동안 4군데서 코가 늘어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코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막 이게요. 짧은뜨기의 이 결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약간 삐뚤어지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코수 뭐 이렇게 막 세워가면서 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까지 잘 맞춰놨다면 지금부터는 그냥 모양 보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반 접어서 둘, 하나, 둘. 그러면 지금 저는 여기서 갈 때 하나, 하나 떴고 여기 지금 코 늘릴 차례예요. 여기에서 2개 뜨고 코 늘리는 자리가 막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그냥 이렇게 2개가 늘어나면 돼요. 네, 같은 자리에 2개 떠서 이렇게 코 늘렸죠. 네, 그리고 또 쭉 하나씩 가다가 이쪽 반대편에도 똑같이 코를 늘려줍니다. 이렇게 코 늘림을 한번 했고요. 이제 코 늘리는 거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한 번만 늘려주시면 돼요. 이 다음에는 이 위로 이 코수 그대로 3단을 더 떠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몇 단이 되냐면요. 아까 여기 핀 꽂았던 거 위로
세어 보시면 그다음 단에 여기 코 눌린 게 보이는데 이제 안 보이는 실일 경우에는 이런 거 구별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단수를 한번 보세요. 내가 세 단을 다 떴나? 하나 더 떠야 되나?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핀 위로 1, 2, 3, 4, 5 됐어요. 네. 여섯 번째 지금 갈 차례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코를 다시 줄여줄 거예요. 코를 줄일 때도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세요. 반을 이렇게 똑바로 접어서 가운데 기준코 하나 잡고 그 하나 앞에 여기 있는 두 개를 모아뜨기 해주는 거예요. 모아뜨기 해주고 하나 그냥 뜨고 건너가서 모아뜨기 이렇게 반대편으로 똑같이 모아뜨기 하나 그냥 뜨고 모아뜨기 이렇게요. 그리고 중간에 한 코씩 갈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일일이 코 세면서 가지 않아도 되고요. 대충 어디부터 코 줄여야 되겠다 요거 기준만 정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여기서 코 줄이면서 갈게요. 모아뜨기는 들어가서 걸고 나왔죠. 그 다음 코에 또 들어가서 걸고 나와서 걸어서 한 번에 다 빼기. 이렇게 모아뜨기 하고 그 다음 코 갈 때는 여기를 좀 당겨 주세요. 요 사이 틈 벌어지지 않도록 당겨서 한 코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 잡으면 이제 뒷면이 나오죠. 또 모아뜨기 걸고 나오고 다음 코에 걸고 나와서 걸어서 한 번에 다 빼기. 그리고 좀 당겨서 다음 코 뜨기. 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항아리처럼 네, 이렇게 돼요. 얼굴 뜰 때도 이렇게 했었죠. 우리 머리 부분 뜰 때.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를 줄여볼까요? 모아뜨기 하고 그러면 아까 저기 밑에서 4코 늘어났었잖아요. 그게 요번 단에서 다시 4코가 줄어들게 되죠. 줄어들어서 다시 16코가 될 거예요. 네. 근데 꼭 뭐 코수는 안 세어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코를 줄여서 왔어요. 약간 이렇게 둥글게 되고 있죠. 그 다음은 이제 한 단을 지금 이 코스 그대로 코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한 코에 하나씩 한 단을 또 뜹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이에요. 마지막 단에서 양쪽 옆에서 한 코씩만 줄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반 접어서요. 여기서 2개 모아뜨기 하고 넘어가서 또 2코 모아뜨기 하고 네. 위치 막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완전 대칭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양쪽 옆에서 한 코씩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핀 걸린 데쯤 왔을 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가 저는 마지막 코였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해서 여기 이렇게 딱 붙여주시고요. 실은 아까 이제 머리 떴을 때 여기서 실을 남겼다면 여기 몸통에선 안 남겨도 되겠죠? 근데 혹시 이 얼굴 뜰 때 여기서 실을 안 남겼다 하면 지금 길게 남기시면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꿰말실을 남겨주시고 잘라서 남은 실도 넣고 그리고 이제 여기 몸통에도 이제 솜을 넣어야 되는데 솜 넣기 전에 팔 먼저 달고 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팔 이렇게 떠났었잖아요. 7코 5단 떴었죠. 팔 부분 뜰 때 코줄이기를 잘 해서 가운데 구멍이 뭐 이렇게 거의 없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연결하시면 되고 만약에 코줄임이 어려워서 그냥 7코 6단을 떴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렇게 코 머리에다가 실을 좀 통과시켜서 구멍 이렇게 당겨서 좀 이렇게 오므려 주세요. 그러고 몸통을 떠놓은 것을 반을 똑바로 접어 보세요. 접어서 여기 제일 가운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찝어서요. 이렇게 하면 일단 고정이 되는데 여기 팔이 이렇게 자꾸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을 한번 찝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요 밑으로 한 여기 2단 정도만 내려가 보세요.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보세요. 위치 잘 보시고 여기서도 이렇게 꿰맨 실이 이런 식으로 들떠서 여기에 실이 보이면 또 이상하죠. 그래서 바짝 딱 바로 그 위치 있는 데다가 들어가서 한 단을 이렇게 한 코를
뜹니다. 뜨고 꽉 붙여 이렇게 꽉 당겨서 잘 붙여주세요. 그리고 요 실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에서 또 한 코를 이렇게 떠요. 해서 여기 중간을 한 2단 내려온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한번 찝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차렷 모양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 실을 갖고 들어와서 안에서 매듭 짓기는 여기 이제 입구가 이미 좁아져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겉에서 보이는 곳에서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있는 실자락 하나를 걸어요. 하나를 걸고 그 자리에다가 매듭을 짓는데, 이 매듭 질 때 여기가 다시 느슨해져서 들뜨면 안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꽉 당겨서 딱 붙인 상태에서 되도록 바짝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네. 그리고 남은 실은 안에다가 넣어서, 남은 실자락은 속으로 이렇게 다 넣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팔이 고정이 됩니다. 네. 반대편에도 똑같이 요렇게요.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보니까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동그란 얼굴이면 이런 식으로 떠서 양쪽 옆에 이렇게 귀를 이렇게 길게 달면 또 강아지가 되겠더라고요. 그죠? 네, 제가 여러 개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니까요, 배가 좀 빵빵하게 많이 나온 애가 더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몸통 하실 때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볼록하게 최대한 이렇게 좀 솜을 빵빵하게 넣어주시고,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 이제 얼굴하고 몸통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냥 감침질로 이렇게 꿰매면 여기 지금 마지막 단 코머리 남아 있잖아요. 이거랑 이렇게 바느질한 선이 보이게 되면 안 예쁘겠죠. 덜 예쁘니까 그거를 코머리를 다 감싸지게 하려면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요거 끝난 지점이 뭐 이렇게 딱 가운데가 아닐 거예요. 이게 얘가 이렇게 좀 뒷면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앞면 쪽에 있을 수도 있고, 네, 시작점을 어디다 잡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럴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했고 바로 옆에 코에 통과해서 이렇게 좀 딱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이 끝난 지점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죠. 요 얼굴의 표정, 예, 특히 코에 있는 이 선, 그거를 기준으로 위치를 정확히 요렇게 잘 잡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꿰맬 때 조금만 당기면 한 코만 틀어져도 이렇게 얘가 옆에 본 애가 될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딴 데를 본다던가,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뭐 안 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똑바로 잘 꿰매려면은 수시로 이렇게 꿰매면서도 이렇게 앞에 모양을 한 번씩 확인하면서, 그러면 꿰매던 중간에는 약간 한 코 정도는 조금 더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짧은뜨기의 결은 항상 옆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거랑 밑에 거를 무조건 1대1, 한 코에 한 코 이렇게,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뜨다가 틀렸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표정을 기준으로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 시작점을 잘 잡아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꿰매냐면요, 이렇게요. 코머리를 겉에서 보고 바늘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코머리는 안쪽으로 들어가죠. 네, 우리 천에다 바느질을 할 때 공그르기 할 때처럼, 공그르기 알고 계시면 그거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쪽에, 여기 한번 떴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잖아요. 갈 때 이렇게, 네,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여기 꼬맨 자국 다 나면서 이 코머리가 지저분하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바늘 넣는 방향 이렇게 보여드렸고, 요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한 코에 하나씩 그냥 막 맞추면서 뜨다 보면 앞에 갔는데 약간 삐뚤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네, 그리고 특히 어깨 부분 이런 데 지나갈 때는 또 코 모양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치 좀 이렇게 얼굴 틀어지지 않게 위치 잘 맞추면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바로 옆에 있는 실 하나 걸고 고리 사이로 통과해서 꽉 매듭 짓고, 남은 실은
이렇게 쑥 밑으로 넣어서 당겨서 자르면 이제 속으로 다 숨겨지죠. 네. 잘 됐나요? 근데 요거 이제 한 개만 해 보지 마시고요. 분명히 처음 하실 때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도 그러면 그런 대로 또 이렇게 손으로 만든 인형이기 때문에 약간 삐뚤빼뚤하고 좀 못생겨도 귀여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해 보시면은 '아 어디서 좀 뭘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감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예쁘게 잘 나올 거예요. 네. 저도 지금 여러 개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도 없어요.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근데 고런 게 또 손뜨개 인형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키링도 달아 보시고 뭐 얘한테 뭐 두건도 씌워 줄 수 있고 리본을 달아 줄 수도 있고 뭐 목에다가 목도리를 매줄 수도 있고 그죠? 네. 조끼나 뭐 비스티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입혀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롤리 코튼을 사용하실 경우에 실 한 볼에 제가 좀 재보니까 27 그램에서 한 30 그램 요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 그 곰 하나에 한 10 그램씩 들어가더라고요 실이. 그러니까 두 개는 충분히 뜨실 수가 있고 딱 맞게 세 개를 뜨거나 아니면 두 개 뜨고 좀 애매하게 남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실을 또 요렇게 쪼끔 남은 것도 다 활용하실 수 있게 제가 하트 만드는 방법 또 꽃 뜨는 거 요런 보너스 도안을 또 패키지에는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니들 코티지 채널에 잘 찾아보시면은 뭐 미니 장미 뜨는 방법도 있고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실도 작은 액세서리 뭐 핀이나 키링 만들어서 다 알뜰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도 재밌고 예쁜 아이디어 잘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